CLI로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또는 SQ 플러스 있으니까 그죠? 상당히 불편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라클 사이트에서 GUI로 그러니까 그래픽 모드로 쿼리 SQL을 작성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리소스 메뉴에서 개발자 다운로드 쪽에 오시면 여기 개발자 툴들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맞죠?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SQL 관련해 가지고 SQL을 개발할 때 필요한 SQL 디벨로퍼를 제공하고 있고요. 모델러, 데이터 모델러로 되어 있잖아요. 맞죠? 이것도 지원해주고 있긴 한데 일단은 요놈이요. 디벨로퍼 선택하시고 얘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설치 과정들, 일단 저희는 윈도우 환경에서 설치할 거니까 요놈이나 요놈 둘 중에 하나 설치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근데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어떤 거 하실 거냐면 요놈은 17 JDK가 포함이 되어 있는 놈이고요, 요놈은 JDK가 포함되지 않는 놈이네요. 근데 얘가 더 용량이 더 크냐? 그죠? 어쨌든 얘를 설치하더라도 필수적으로 누가 필요해야 돼요? JDK 17은 리콰이어드 필수로 필요합니다. 17 이상에서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자바로 개발했다는 얘기인가 봐요. 그죠? 그런가요? JDK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자바로 개발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개발 언어는 자바로 개발이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뭘로 하시래요?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요거는 설치하시면은 어떻게 하셔요? 나중에 JDK 연결해 주셔야 돼요. 수동으로. 우리 JDK 이미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연결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번거로우니까 저 위에 거 할게요. 이미 있는 걸로. 요걸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하시라는 얘기야. 수동으로 여러분들 다시 JDK 다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JDK 파일이 어디 있는지 연결해 주셔야 되고, 요놈은 그냥 사용이 가능하대요. 툴에다가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용량이 좀 커요. 조금 진행 중이니까 다 되고 난 다음에 압축 풀어서 실행해 볼게요. 이거는 뭐 금방 다운로드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개발 툴 마찬가지로 툴에다가 만들어놓고 압축만 푸시면 되겠죠. 그죠? 압축 안에 보면은 폴더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풀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자, 우클릭해서 뭐 이게 연결 프로그램이 안 돼 있네. 그치? 압축 풀리게 해가지고 다이렉트로 그냥 풀어버릴게요. 여기다가 굳이 폴더 안 만들고 그죠? 안쪽에 어차피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폴더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풀어버릴게요. SQL 디벨로퍼 폴더가 있으니까. 근데 원하신 대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설치하는데 이거 압축 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지금? 자, 압축 풀어놓으면 SQL 디벨로퍼 폴더 보이시고요. 여기 있는 거 실행창이잖아요. 실행 명령어 여기 있죠? 얘를 통해서 실행하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대신에 여기 있는 거는 JDK가 자동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뭐 연결하거나 그런 표현은 없어요. 처음에 실행하면은 그럼 환경 설정 임포트 확인이라고 뜨네요. 그죠? 뭘 임포트는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도, 환경 설정을 우리가 이전에 설치했던 것도 없는데 맨날 물어보더라고요. 복사될 이전 버전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전 버전 없잖아요. 그죠? 그냥 아니요 밖에 어차피 활성화 안 됐다. 그죠? 그래서 아니요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뭐 환경 설정하거나 그런 용도가 있으면은 임포트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툴이 나왔는데 그 사용 추적이 뜬다 그죠?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오라클에다가 오류가 나거나 그러면 보고를 자동으로 되게끔 오류가 났을 때 허용합니까? 라고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거 있으면은 조금 그 성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안 할게요. 여러분들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툴이에요. 툴 오라클 그냥 GUI 그러니까 그래픽으로 접속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CLI 아까 SQL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네, 이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모델러도 있어서 나중에 이거 DB 모델링 할 때 설계할 때 살펴볼 수도 있는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무거워서 안 쓸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설치하진 않았었습니다. 여러 가지도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쿼리를 만드는데 SQL이요. SQL 쿼리 언어로 여기서 접속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 되셨나요? 네. 여기 좌측에 접속이라고 나오잖아요. 맞죠? 플러스 뿅 눌러주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접속할 이름 아무거나 쓰시면 되겠다. 그죠? 저 로컬에다가 접속한 거니까 로컬 오라클인데 로컬에다가 설치한 거잖아. 그죠? 이름은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로 접속하면 여기다가 클라우드에다가 넣어놓은 접속지 주소 넣어두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있죠? 사용자가 접속하고자 하는 이름 누구 있었어요? 시스하고 시스템 있었잖아요. 맞죠? 여기다가 뭐라고 쓰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비밀번호 기억하시죠? 비밀번호 기억하시죠? 비밀번호 넣어주시면 되겠고 기억 안 나시는 분? 있어요? 비밀번호 저장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되는데 저희는 그냥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쓸게요. 오른쪽에 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롤 권한을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권한들의 집합을 다시 롤이라고 불러주고 있는데 그런 롤 그러니까 시스로 그냥 그대로 접속합니까? 이게 그 관리자 계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 비밀번호만 설정했었으니까 그거 넣어주시고 뭘로 접속을 하고 하던가요? 여기 일단은 둘게요. 그대로 넣고 한번 접속해 볼게요. 여기서도요.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호스트 이름은 어디 위치가 우리가 내거 컴퓨터에다 넣었잖아요. 그죠? 건드릴 필요 없네요. 알겠죠? 그 다음에 포트 번호 152 하나 맞아요. SID가 X2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대로 놓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CLI에서는 SID가 없었는데 SID라고 나온다고 하죠? SID란 무엇이에요? DB를 구분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시스템 아이덴티파이어라는 어떤 약어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한 요소가 아니에요. 물론 저번에 말씀드린 거 앞에서 뭐 그리드 버전 이런 거 만들 때 인스턴스를 설치할 때 인스턴스 이름을 우리가 결정해 주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인스턴스 이름은 요거 XE 버전으로 했을 때 자동으로 XE로 들어갑니다. 익스프레소 에디션이었어야 나왔죠? 아까 SE로 인스턴스 이름이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칠 이유는 없어요. 네,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동으로 설치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뭐 물론 DBA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없겠죠? 그때는 인스턴스 이름을 따로 부여하실 수 있다.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장을 한번 딱 눌러줄까요, 여러분들? 저장. 왜냐면 저장을 눌러놔야지 나중에 이 정보들 내가 매번 입력할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테스트 한번 눌러볼까요? 뿅. 뭐라고 뜨나요? 자, 뭐라고 떠요? 일단은 뭐라고요? 리스너가 없다고 뜨네요, 그죠? 어이구. 그 다음에 아까 그러면 롤 집어넣어볼까요? 원래 얘를 원했거든요. 사실은요. 아까 SQL 플러스에서는 일단 바로 접속이 일단 되긴 했었잖아요. 맞죠? 물론 권한 없이 접속이 가능한 기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실패 메시지를 여기 불러요. 접속할 수 없습니다. 호스트, 로컬호스트, 포트 1호에나 리스너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메시지가 떴다면 뭐가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서비스 중에서 리스너라는 놈이 동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리스너는 약간 이거 대기하고 있는 접속이 클라이언트든 누군가가 접속을 할 거 아니에요. DB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그 접속을 했을 때 accept 해주는 거, 우리 소켓 할 때 했을 때는 거죠. 이게 accept라고 하고 있는 메서드가 동작하고 있다라면 자바에서 소켓이니까 그놈이 리스너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걔가 대기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접속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처리해주는 서비스가 리스너 서비스예요. 그래서 인스턴스하고 순수하게 DB를 관리하는 서비스가 있지만 접속을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겠다. 그죠? 그게 누구라고요? 리스너였었습니다. 리스너가 아까 어디서 서비스였었죠? 그죠? 서비스에서 그래서 리스너도 같이 처리하시려면 켜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시작 되셨을까요? 최소한 물론 처음에 여러분들 설치하면은 여기 위에 있는 거 MTS 리커버리 서비스, 이게 아마 멀티스레드 뭐더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네. 저게 뭐더라? 죄송해요. 외우면 좋겠지만 제 머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 저게 멀티스레드 서버, S를 서버를 기억 못해가지고 멀티스레드 서버라는 뜻이에요. 리커버리 서비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서버를 처리할 때 그 비정상적인 어떤 종료에 의해서 종료가 됐을 때, 연결이 종료가 되면은 해당하는 데이터가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 사용자들이 처리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복구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있는 게 좋긴 하겠죠, 그죠? 근데 부가적인 거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복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그러면 여기도 아까 켜졌었잖아요, 그죠? 오라클 VSS 라이터라고 돼 있었는데 여기 있는 것들도 리커버리 서비스 중에 하나이긴 해요. 요거는 윈도우 서버 환경에서, 이게 윈도우 서버 환경에서 요놈은 VSS 기반의 백업을 사용할 경우에 처리해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놈이에요. 아까 요거는 전체적인 뭐냐면은 서버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스냅샷 백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윈도우도 여러분들 서버를 백업할 때요, 처음에 초기 설정 모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용하다가 막 프로그램 사용하다 보면은 너무 과해가지고 느려지거나 하면은 다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컴퓨터를 밀고 다시 설치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런 스냅샷을 처음에 설정을 다 해놓고 뭐 언어 셋도 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 다 설치해 놓은 거를까지 해 놓은 거를 내가 뭐예요? 스냅샷으로 딱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내가 다른 프로그램들 막 사용하다가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스냅샷에 있는 걸로 내가 복구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버의 인스턴스를 복구시키기 위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것도 부가적인 거긴 하죠, 그죠? 최소한 그러면 뭐 요거까지는 설치는 안 해도 되겠고, 이거는 그러면 사용자가 접속할 때 백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까 약간의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요소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켜놓고 있긴 해요. 근데 지금은 접속하기 위한 환경은 요놈 두 가지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일단은요. 아직 우리 클라이언트도 안 만들어 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은 드려봤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리스너는 제가 서비스를 실행 중이고요, 동작 중이니까 다시 한번 접속 시도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그럼 테스트만 누를 거예요. 접속하는 건 아니고 테스트. 이번에는 다른 메시지 떴다 그러죠?
제가 메시지 그래서 두 가지를 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내가 SQL 플러스에서는 바로 접속이 돼버려가지고 일단 빼긴 했는데, 이렇게 접속했더니 뭐라고 돼요? 이제는요, 리스너는 제가 준비됐다 보니까 리스너는 상관없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는 뭐라 그래요? 아까 SQL 플러스에서도 동일하게 나왔었는데, sys로 접속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sys이긴 한데, 그래서 sys로 접속했잖아요. 근데 괄호 안에 뭐가 돼있죠? sys dba 또는 sys offer로 접속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롤이에요. 이게 롤이라고요. sys 계정이긴 한데 어떤 권한으로 접속할 거니? 라는 얘기가 거죠. 그래서 sys dba가 데이터베이스 어드민이라는 약자예요. DBA 관리자요.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할게요 라고 권한을 오른쪽에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다요. 알겠죠? 일단은 시스템 계정에서 오라클로 접속하시려면 이런 요소들이 있었네요. 자, 테스트 눌러볼까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성공 메시지 보이죠? 자, 요거를 그대로 다시 저장 눌러 놓을게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설정이 다 된 게 저장이 됐겠죠? 그죠? 요거까지, 롤까지 체크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접속 눌러주시면은, 다시 B번 한번 물어보긴 해요. 근데 아까 B번 저장할게요 눌러주시면 안 물어보고 바로 접속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접속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처음 설치하면은 서비스가 5가지가 돌아가고 있긴 한데 실행 중인 서비스는 4가지가 실행이 됐었어요. 자, 그래서 인스턴스 서비스는 요놈 중요한 DB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서비스가 요놈이기 때문에 오라클 서비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라고요. 그 다음에 접속을 관리하는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리스너라는 거는 거죠. 리스너는 접속에 관련된 어떤 처리를 해주는 서비스고요. 요놈 최소한 요놈 2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리커버리 서비스들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서버에 어떤 운영하다가 서버가 문제가 생기면 뭐 초기 스냅샷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대 설정했었을 때 어디 갔니? 그런 것들로 되돌릴 수 있는 환경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수는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필수는 아니겠죠, 그죠? 운영하는데 필수는 아니죠. 이거 비활성화 하셔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안 쓸게요. 저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은 리커버리 서비스, MTS 리커버리 서비스는 어떻게 쓰는 게 좋아요? 안 쓰는 게 좋아요? 네,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접속했을 때 멀티스레드 환경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기능인 경우에는 어떤 이런 서비스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해당하는 복구 작업을 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중 사용 접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풀 들어봤잖아요, 그죠? 공유 풀. 여러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인데 사용자는 여러 명이 되겠죠, 그죠? 여러 명에서 접속했을 때 어떤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끔 관리합니다. 그러면 실제 운영 서버에서는 얘는 필수적일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근데 개발 단계에서 나 혼자만 쓸 거거든, 지금. 나 혼자만 쓸 거예요. 그러면은 안 켜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는 그러면은 한 2~3명이서 같이 해서 하나의 DB 들어가겠죠, 맞죠? 나도 테스트하고 너도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동일한 테이블에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때는? 네. 그래서 어쨌든 관리를 같이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제가 혼자 쓸 거지만 얘도 켜주는 걸로, 알겠죠? 시작해서 켜주는 걸로 처리하시는 게 일단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3가지 정도는 필수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선택사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서비스를 설치했을 때 4가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4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